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2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송전단 전압이 6600V예요. 삼성솔로에서 수전단 전압이 6300V로 유지하고자 한다. 자, 부하 전력이 2000kW, 역률이 0.8, 선로의 길이가 3km이며 선로의 리액턴스를 무시한다면 적당한 경동선의 굵기는 몇인지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은 전압강하 공식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송전단 전압이 6600이고 수전단이 6300으로 봐서 전압강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 이는 vs-vr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를 이용해도 되겠죠. 왜? 저항의 크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6600이고 여기는 6300이 돼요. 그럼 전압강하 값은 얼마입니까? 아, 그렇죠. 300V가 일어날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선로의 리액턴스를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x가 무시되니까 이 부분이 무시가 되겠죠. 루트 3배 i의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의 크기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저항은 자 루트 3배의 i의 코사인 세타분의 3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보시자고요. 300에 자 루트 3 곱하기 전류는 루트 3의 v 6300 곱하기 역률 0.8에 대한 전력이죠. 자 2000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곱하기 자 역률 0.8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했어요. 저항값을.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0.955옴이라고 하는 저항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동선의 굵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1번이고 여기서 2번을 본다면 저항 R은 로의 A분의 L 값이에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는 자 로의 저항에 대한 L의 값이 되겠죠. 근데 경동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동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은 얼마예요? 55분의 1의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55분의 1 곱하기 길이는 자 3km니까 3000m가 될 것이고 자, 저항은 0.95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 57.42 자 스퀘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7.4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표를 가지고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전선의 굵기는 70 스퀘어짜리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에 이거에서 70 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이해되셨죠?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기기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배전솔로에서 지락고장이나 단락고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고 고장 검출을 하여 선로를 차단 후 일정 시간 후에 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재투입을 반복함으로써 쓴대요. 재투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투입을 반복함으로써 순간 고장을 제거할 수 있다. 단 영구 고장일 경우 정해진 재투입 동작을 반복한 후 사고 구간만을 개통해서 분리하여 선로에 파급되는 정전 범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한다. 여기서 재투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리클로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리클로저. 자, 리클로저 방식이다. 리클로저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클로저. 이해되셨죠? 자, 2번을 봤더니 부하 전류 차단할 수 없고 부하 전류를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무부하 상태 회로를 개폐 시 특히 기기에 점검 수리할 때나 회로의 접속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한답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 달로기 같기도 해요. 근데 근래에 ASS를 사용하며 평소 66kV 이상의 사용에는 개폐 장치이다. 우리는 이걸 LS 선로 개폐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선로 개폐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동선을 사용한 코일의 저항이 0도에서 자 4000옴이었어요. 자,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렸더니 그 온도가 상승했어. 온도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저항의 크기도 올라가겠죠. 그 저항의 값이 4500옴이 되었다고 한다. 온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연동선의 온도를. 그러면 우리가 저항의 온도계수 T는 자 초기 온도 R0에 대한 1 플러스 자 알파 제로에 T2 마이너스 T0의 값으로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온도 상승 계수가 되잖아요. 이건 온도 계수. 알파 제로는 온도 계수로서 234.5분의 1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암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초기 온도는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도 값을 구해 보는 거죠. 온도 값을. 그래서 식에 대한 이제 변환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식의 변환을 해보게 되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RT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R0에 대한 RT는 1 플러스 알파 제로의 T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T2니까요. 원래 이 T0는 지금 0도잖아요. 초기 온도가. 맞죠? 그래서 여기는 R0에 대한 RT-1은 알파 제로의 T2가 된다. 그러면 T2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이 T2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알파 제로분의 1에 R0에 대한 RT의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234.5분의 1, 그러니까 234.5분의 1분의 1이에요. 그럼 234.5를 곱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자 여기는 4000옴에서 4500옴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온도는 얼마가 돼요? 29.31도씨가 되더라. 그래서 이때 연동선의 온도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초기 온도 0도에서 저항이 4500옴이 되게 되면 온도가 29.31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수식, 요 수식을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온도 저항 계수에 대한 이 크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부분. 자, 이해되셨죠?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퀀스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논리식에 해당하는 유접점 시퀀스 회로들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5화 회로 이 더하기는 병렬이 되죠. 병렬이 도트가 있을 건데 여기는 직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원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봐보시자고요. 이렇게 연장을 해서 X A접점 다음에 Y는 B접점이 될 거예요. 다음에 G가 되겠죠. 좀 더 크게 봐볼까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봐볼게요. 다음에 여기는 Y는 B접점 다음에 G도 B접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 Y바 여기는 G바가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도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병렬이니까 X는 B접점이 될 것이고 X바 그 다음에 Y는 A접점이 될 거예요. Y G는 B접점이 될 겁니다. 그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직렬로서 연결을 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공통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이제 논리식을 간략화 시키는 거죠. 자, 간략화 시켜서 봤더니 드모르간의 정리와 자, 부울데스를 연결해서 간략시켜서 봤더니 이 부분이 xy 플러스 x바
Y바에 플러스 G바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도 지금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간략해서 그려봤더니 자 여기는 직렬 연결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요. 자 X 다음 여기는 Y가 되겠죠. A 접점 Y가 될 것이고 요놈하고는 병렬로 연결을 시키면 돼요. 다음에 여기는 자 X바 B 접점이 되겠죠. 다음 여기는 자 Y바 B 접점이 될 거예요. 이게 병렬 자 여기는 G B 접점이 될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논리식을 간략화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간략화 시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그리셔도 되고 이걸 간략화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뭐 부울대수나 또는 드모르간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간략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간략화 만들어도 상관이 없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5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PN 도체가 있고 PL 도체가 있어요. PN 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거는 교류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PEN 도체가 있고요. PEL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EM 도체가 있어요. PEN 도체는 우리는 이걸 교류에서 사용을 합니다. PL과 PM은 이거는 직류에서 사용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PN 도체니까 이거는 교류 회로가 될 것이고 PL은 이거는 직류 회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교류이고 자 3번은 직류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PN은 자 어떤 거예요? N 뉴트럴 중성선이죠. P는 보호도체니까 중성선 자, 중성선 겸용보호조체가 되는 것이고 L은 라인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 선도체 겸용조체가 됩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M이 나오게 되냐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미디엄 되겠죠. 중간도체, 중간선 겸용도체 이렇게 중간도체 자 보호도체가 중간 겸용 보호도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N 도체가 있고 PL과 PM 도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N, PL, PM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규정이 바뀜으로써 이제 새로 나온 규정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해요. 자 이제 6번 문제예요. 중성점 직접접지식의 장점 및 단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A, B, C 상이에요. 자 건전한 상이죠. 자 여기 예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이 C상에서 지락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지락전류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전상의 전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그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중성점에다가 대지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하겠죠. 대지에다 접지를 하니까 여기서 흘러들어오는 사고 전류가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작아지죠. 이해되시죠? 이때 중성점의 접지 임피던스가 0인 걸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우리가 154, 345, 765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직접 접지인데 그 첫 번째 장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사고 전류가 최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일선 자 지락사고 시에 자 건전상에 자 전위가 전위 상승을 억제하더라 이거예요. 상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고 전류가 많이 이게 최대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의한 차단기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보호 개전기 또는 자 절연 레벨을 자 낮출 수 있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저감절연
단절연 방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변압기의 저감절연 또는 단절연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사고줄과 끄다 보니까 보호 계전기의 동작이 신속하다 또는 확실하다. 확실하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사고줄과 크기 때문에 자, 통신선상에 자, 유도장애. 그 유도장애가 자,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도, 과도 안정도가 어때요? 가장 나쁘죠? 나쁘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사고조류가 크기 때문에 차단기, 대용량의 자, 차단기가 자, 필요하다. 자, 이러한 장단점들은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하시면서도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성점 직접 접촉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환상 직류 배전 선로에서 각 구간의 왕복 저항이 0.1옴이에요. 왕복 저항이 0.1옴입니다. 자, 0.1옴이고 급전점 A의 전압이 지금 100V예요. 여기 100V죠. 자, 부하 B, 부하 C에 각각 30A와 50A 전류가 흐르고 있다랍니다. 자, 이때 부하 B, 자, 그 부하 B점에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100V의 전압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이 부분에 이 전압에서의 전압 강화를 빼게 되면 요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VB라고 한다면 VB는 VA에다가 마이너스에 이 부분에 의한 전압 강화를 빼면 되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제가 I1이라고 할게요. I1에 R1이 되면 되더라 이거야. R이. 그러면 V는 100V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I1은 뭔지 모르겠고 여기는 0.1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VB의 전압을 구할 수 있는데 I1의 전류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I1. 그러면 이 I1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화살표를 저 뒤로 좀 옮겨 볼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A점, 자 B점, 자 C점, 자 D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자 B점에서 B점이라 하고 여기는 30A의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다음 여기는 100V의 전압이 지금 존재해요. 각 0.1옴의 저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으로는 50A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I1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폐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폐회로의 전압의 함은 얼마다? 0이다.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여기는 0.1의 이 부분은 자 0.1의 I1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가 0.1의 I1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는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더라.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 보게 되면 자 여기는 I1-의 30이 되겠죠.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을 것이니까. 그럼 여기는 I1-30에 0.1이 돼요. 전압 강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는요. 자, 이 부분은 똑같이 얼마가 돼요? 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도 0.1에 I1-30A 전류가 된다. 자, 마이너스. 자, 여기는요.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I2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들어온 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에 0.1에 I2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다? 제로이다. 전압의 합은.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0.1 i, 여기 i, 여기 i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가 남냐? 0.3의 i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에 0.1의 i2가 되겠죠. 요 놈은 얼마가 돼요? 넘어갑니까? 6이 되겠죠. 6. 0.1에서 30을 하면 3이니까. 3이 두 개 있으니까. 자, 이런 식의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여기 시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시점에서, 자, 여기를 보시자고요. 자,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가 자, 이제 얼마가 될까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더라. 맞죠? 그럼 여기는 I1 마이너스 30이야. 여기는 50이고 나가는 건요. 그러면 여기 이 시점에서 자, 식을 구해보게 되면 I1 마이너스 30에 자, 플러스 I2입니다.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더라. 50. 그럼 마이너스 50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I1은 자, 80에 마이너스의 I2가 된다. 자, 이게 두 번째 식이라고 간주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여기 I1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0.3에 80의 마이너스의 I2가 되고 마이너스의 0.1의 I2는 6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38에 24. 자, 2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의 0.4의 I2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럼 고로 I2는 넘어가면 0.4에 대한 2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자, 이렇게 볼게요. 24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45A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I1은 80에 마이너스 45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5A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I1은 35A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자, 100 마이너스 35 곱하기 0.1 그럼 3.5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빼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96. 자, 5V의 전압이 VB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 전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키르호프의 법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어요. 폐회로 안에 있는 전압의 합은 0과 같고 어떤 접점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더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8번 문제예요. 다음은 전류계부치 개폐기의 그림 기호이다. 그림 기호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어요. 단 각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스위치고 개폐기이고 3극에 30A예요. 그럼 여기는 P는 극이니까 3극에 30A짜리이고 전격이 자 퓨즈의 전격은 15A짜리다. 그래서 자 퓨즈 전격은 15A짜리가 되더라. 그 다음에 A5라고 하는 건 뭐예요? A는 전류계니까 자 전격 전류가 5A인 자 전류계를 의미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번 문제. 자 이해되셨습니까? 8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조명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가로가 10m, 세로가 10m, 세로가 16m, 천장의 높이가 3.85입니다. 지표면의 높이가 작업면의 높이가 0.85예요. 자, 이때 그러면 등의 높이는 3m 정도가 되겠죠. h는 3.85 마이너스의 0.85. 그래서 3m가 됩니다. 천장 직부형이에요. 천장에 붙여있다, 여기 지금 천장에 있다는 얘기죠. 직부. 자, 이때 F40 곱하기 2의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형광등이야. 그럼 형광등이니까 이게 형광등이잖아요. 형광등의 기호이고 여기에
F40 곱하기 2등용짜리이다. 등 하나에 등기구가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실지수. 자, 실지수. 자, 룸 인덱스는 어떻게 구해요? h의 x 플러스 y에 대한 x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가 10 곱하기 16이고, 자, 이 작업면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3m가 되더라. 그래서 3에 10 플러스 16을 해보게 되면, 룸 인덱스는 얼마가 돼요? 2.0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때 조도는 300럭스이고, 천장의 반사율이 70이에요. 벽 반사율이 50입니다. 자, 바닥의 반사율은 10이고, 형광등은 자, 40W짜리 2등용, 한 개 광속이 3150이고, 보수율이 70이에요. 자, 조명률이 60으로 한다면, 등기구수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조명 설계를 했을 때, 조명식 있죠? 그렇죠? F, U, N은, 자, E, A, D다. 그러면 전체 총 광속을 구해보겠습니다. 총 광속을 구해보게 되면 U의 EAD가 돼요. 그러면 조도는 300럭스가 되겠고 면적은 10 곱하기 16이 되는 거죠. 가로 세로 이 면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강강보상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지고 유지율이죠. 유지율 M이라 한다면 강강보상률과 유지율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는 0.7분의 1이 되겠죠. 자, 그걸 조명률 0.6으로 나눠보면 총 광속이 나올 거예요. 총 광속이. 그러면 등수는 총 광속을 광속으로 나누면 되잖아. 총 광속이 얼마에 루멘이 나왔을 텐데 등 하나의 광속은 3150입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36.28개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전체 등수는 얼마가 돼요? 37개가 되더라 이거예요. 37개. 이해되셨죠? 그래서 37개의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9번 문제를 우리는 지금 풀어봤습니다. 9번 문제 이해되셨죠? 자, 9번 문제 풀어봤고, 자,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 그림과 같이 y 결선된 평형부하에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시값이 상전압이 150V입니다. 자, 상전압이 150V이고 성간전압이 220V로 나타났다. 단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부하 측에 엔가된 전압은 각상 평형 전압이고 자, 기본파와 3고조파 분 전압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 상전압에. 그러면 3고조파의 전압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상과 선에 관련된 전압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파의 전압을 V1, 3고조파의 전압분을 제가 V3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기본파의 전압과 3고조파의 전압의 제곱의 합이 뭐가 돼요? 이게 상전압이 되더라 이거야. 상전압. 그러면 자, 이 상전합이 지금 150입니다. 150. 그러면 150은 루트의 V1에 대한 자승 플러스 V3에 대한 자승의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간전압이 22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게 있어요. Y결선에서 성간전압에서는 3고조파분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선은. 야, 그러면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는 몇 배 커요? 루트 3배가 커. 근데 3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3의 V1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간전압은 220이 돼요. 루트 3의 V1이 되니까 V1 기본파의 전압은 루트 3분의 220V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얼마냐? 127.02V가 돼요. 그러면 상고주파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V3는 이 식을 유도해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루트에 150에 대한 자승 마이너스 V1의 자승인데 V1은 127.02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얼마 돼요? 79.79V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고조파의 전압을 구해봤고, 자, 그 다음에 전압의 외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외형률. 자, 이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 자, 외형률 어떻게 구해요? 외형률. 우리가 THD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THD. 외형률은, 자, 기본파의, 자, 시료값에 대한 전 고조파의 시료값의 비로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파는 V1이고, 자, 전 고조파는 3고조파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한 백분율값. 기본파는 127.02가 됐고, 자, 3고조파는 79.79가 됐어요. 거기에 백분율값.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62.82%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외형률은 62.82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봤어요. 10번 문제.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삼상 삼선식의 3000V, 자, 200kV 암페어에 자, 배전선로의 전압을 3100V로 승합하기 위하여 단상 변압기 세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다. 자, 이 변압기의 1, 2차 전압과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다. 우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델타 결선인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변연장 델타 결선이다 라고 해요. 변연장 델타 결선. 자, 보시게 되면 다시 변연장이에요. 변연장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 권선이 3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델타 결선을 이렇게 그려요. 일반적으로 델타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가 A, B. 자, 이게 C입니다. 근데 연장된 권선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연장된 권선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연장된 결선이 있어요. 여기는 자 B-가 돼요.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연장된 결선이 있어요. 자, 여기는 C-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 부분 여기 단자와 자, 여기 단자, 이 단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V1이 됩니다. V1이. 그 다음에 여기 단자가 V2의 전압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변압기에 V2, 2차 전압은 이 전압 강화가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V2가 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공식을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변압기의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냐면 변압기 1차 전압은 요거 3000V가 돼요. 3000V. 그래서 변압기 1차 전압은 3000V가 됩니다. 근데 2차 전압은 자, V2 2차 전압은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V1 자, 플러스 루트에 자, 3분의 V2에 대한 자승에 마이너스 12의 V1에 대한 자승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자, 여기는 3000이 됩니다. 플러스 루트에 자, 3분의 여기는 높은 전압은 3100이 되겠죠. 그러면 3100이야. 마이너스 12분의 자, 3000의 자승이 돼요. 이거 계산기다 계산을 해보니까 66.31 볼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변연장 델타 결선. 자, 이 공식을. 여기가 1차식 전압이고 이게 2차 전압이 된다. V2 전압이 된다. 그래서 2차 측의 전압은 이 V2가 되는 건데 이게 V2의 전압이 되더라 이거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변압기의 용량을 구해보라고요. 그럼 변압기의 용량은, 자, 이 변압기의 용량은 자기 용량을 얘기해요. 자기 용량. 자기 용량. 그러면, 자, 자기 용량 대, 자, 부하 용량이죠. 부하 용량은 3분의 V2에 대한 루트 3배의 V2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기 용량. 자기 용량은, 자, 루트 3 곱하기 3100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3배 곱하기 66.3 하나죠. 3 하나. 곱하기 부하 용량은 200kVA니까 200을 줘요. 그래서 풀어보면 얼마 나와? 7.41 kV 암페어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용량, 승합된 용량은 7.41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유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유도된 공식보다는 차라리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12번. 고휘도 방전 램프. 고휘도 방전 램프 종류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압, 자, 나트륨 등. 자, 고압, 수은 등. 과거에 많이 썼던 거죠. 그 다음에 메탈, 자, 헬라이드, 자, 램프를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압, 수은 등, 고압, 나트륨 등, 고압, 메탈, 헬라이드 등.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여기다 또 쓰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12번 문제, 자, 해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제가 좀 넘긴 것 같아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피레기 접지공사 실시 후에 피레기 접지공사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피레기의 접지공사를 실시한 후 보조접지 2개 A, B와 시설하여 접지 저항을 측정하였더니 본 접지와 A 사이의 저항은 86옴, 자, B 사이의 저항은 156옴, 자, B와 본 접지 사이의 저항은 85입니다. 피레기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본 접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접지가 있고요. 자, 여기에 B 접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많이들 하셨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본 접지와 A 사이는 86이에요. 그럼 여기는 86옴의 저항이 있고요. 다음에 A와 B 사이에는 자 156옴의 저항이 있습니다. B와 본 접지 사이에는 80옴이 있어요. 그럼 이때 자 이게 본 접지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RA, 여기를 RP라고 한다면 자 R 플러스 RA가 86옴, RA 플러스 RP가 156옴, RB 플러스 RE 자 여기가 80옴이에요. 80옴. 자 이걸 다 더해 보게 되면 자 2배의 R 플러스 RA 플러스 RP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156이고 여기는 166이니까 322 정도가 될 겁니다. 322. 그렇죠. 그러면 RA 플러스 RP 플러스 R이죠. 그럼 여기는 166옴이 돼요. 161옴이 되겠죠. 161옴이 된다.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때 자 접지 저항값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R은 161 마이너스에 RA, RB가 얼마예요? RA, RB가 156이에요. 156.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더라? 5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도 우리가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R은
그렇죠? 2분의 1에 86 플러스 그 다음에 80 마이너스 156이다. 그래서 5옴이 된다. 이 식이에요. 근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유도에서 이제 풀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콜라우시 브리지법이라고 하죠. 콜라우시 브리지법.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접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보호접지, 접지도체, 접지 시스템, 내부 필의 시스템, 개통접지, 보호접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개통, 자, 설비 또는 기계 한정과 자,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죠. 개통에다가 접지를 지금 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접지도체, 접지선이 되겠죠. 자, 접지도체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썼어요. 기기 한 점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 우리는 이걸 보호접지라고 하죠. 보호접지. 자, 기기나 개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 자, 이걸 접지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접지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대지가 있고 자, 여기에 주 접지 단자가 있고 여기에 접지극이 존재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접지 도체 그다음에 여기에 도전성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호도체고 접지 도체고 이걸 접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게 되면 주어진 조건과 자, 배선 평면도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전선은 모두 NR 4.0 스퀘어짜리이다. 박스는 모두 사각 박스를 사용하고요. 모두 사각 박스를 사용한대요. 기구 한 개당 박스 한 개를 사용한답니다. 두 개의 연등인 경우는 각각 한 개씩을 사용한 것으로 한대. 두 개 연등일 때. 그 다음에 후광 금속관이다. 층고는 3m이고 분전반의 높이는 1.5m이고 3로 스위치 이외에 스위치는 단극 스위치를 사용하며 자,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한 개수는 두 개소이다. A는 적산전력계, B는 분전반, 자, C는 백열전등, 자, 텀블러 스위치, E는 텀블러 스위치 3로 스위치가 되겠죠. 자, F는 15A짜리 콘센트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될 건데 이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점선으로 표시된 A에서 F의 기구를 배치하여 평면도를 완성하려고 한다. 해당 기구의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자, 적산전력계. 우리는 이걸 와트 아우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다음에 분전반입니다. 분전반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분전반. 자, 백열전등은 그냥 동그랗게 그리시면 되죠. 텀블러 스위치는 까맣게 우리가 다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텀블러 스위치는 3로 스위치에서는 여기다 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콘센트, 우리 콘센트는 이렇게 그리는데 벽붙이 콘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배선 평면도에서 1, 3의 배선의 가닥수는 몇 가닥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1에서 3. 자, 이게 몇 가닥이 될 것이냐. 근데 F는 콘덴서입니다. F는 콘센트예요. 콘센트. 이거 콘센트이고. 자, 이거 콘센트가 되겠죠? 콘센트이고. C는 등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E는 3로 스위치요. 3로 스위치 때문에 여기는 몇 개예요? 2가. 가닥수가 3개죠. 왜냐하면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등이 있는데 이 등은 여기 3로 스위치가 있고 3로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3로 스위치가 2개가 있고 자, 등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앰프를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3로 스위치니까 이렇게 3로 스위치를 여기를 잡아도 되고 뭐 여기를 잡아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는 몇 가닥이야? 세 가닥이 될 것이고 전원선이죠. 콘센트. 하나, 둘. 여기는 두 가닥이 됩니다. 1번은. 그 다음에 C는 백열전등이에요. 이거 백열전등이죠. 여기 몇 가닥이에요? 네 가닥이죠. 그럼 여기도 실제적으로는 네 가닥인데 왜 네 가닥이냐? 등에서 등으로 가는 전선이 두 가닥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원선으로 들어가는 전선이 두 가닥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여기는 네 가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도면의 4에 대한 그림의 기호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4. 자, 4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요. 여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케이블 헤드라고 합니다. CH. 이해되시겠죠? 자, 케이블 헤드. 케이블 헤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종단 접속을 위한 거죠. 종단의 접속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게 케이블 헤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온 배선도에서 평면도에서 자, 소요되는 사각박스와 부싱은 몇 개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각박스와 부싱이 몇 개냐? 사각박스에는 어디에 있는 적산전력계하고 자, 여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적산전력계와 그 다음에 분전반은 자, 뭐가 사각박스가 필요가 없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박스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박스만 세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 자 이렇게 보시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그죠? 스물둘, 스물셋, 2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각 박스는 23개가 필요하더라 이거야. 23개가.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하는 개수는 두 개소이다. 스위치가. 알겠죠? 스위치가. 그러면 사각 박스는 자 23개인데 나란히 쓰는 개수가 두 개수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개가 돼요? 25개가 돼요. 사각 박스는. 그럼 두 개소가 어디서 두 개소가 쓰이냐라고 봤더니 박스 안에는 전선이 관이 한 가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C가 지금 백열전등이니까 자 백열전등을 자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도 쓰고 자 여기에도 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개소라고 하는 게 두 개에서 지금 나가는 걸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는 등을 여기서도 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키우기 때문에 여기서 스위치가 하나 더 있는 걸로 같습니다. 두 개소는 여기를 얘기하겠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부싱이에요. 부싱은 자 우리가 이렇게 사각 박스가 있어요. 사각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관을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 금속관을. 그러면 박스 하나에 관이 한 가지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의 수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알아요. 자 박스 하나당 관 하나니까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부싱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3개야. 자 맞죠? 23개. 그러면 23개니까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자고요.
부싱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에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금속관이 이렇게 있으면 금속관의 끝부분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자 부싱을 이렇게 생긴 부싱을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 관의 개수가 아까 우리가 씌워보니까 23개였어. 그럼 관 하나당 부싱의 개수가 2개씩 들어가니까 46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싱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씌워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자, 여기에 15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15번.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자, 단락 용감의 단락 용량의 경감 대책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단락 용량. 그러면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 PS는 루트 3의 공층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도 계산하고요. 또는 P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으로도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락 전류 IS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락 용량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용량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락 전류를 줄이면 돼요. 그럼 단락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용량을 경감하는 대책 뭐예요? 고 임피던스 자 기기를 자 채택해서 쓰면 되더라. 왜? 고 임피던스를 쓰다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져.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게 되면 단락 전류가 줄어들고 그래서 용량이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다음에 한류 자 리액터를 자 설치를 하면 된다더라. 그럼 한류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단락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단락 용량 경감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통을 자 연계시키면 안 돼. 분할을 해야 돼요. 왜? 개통을 연계를 시키게 되면 전체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단락 용량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분할을 합니다. 연계를 하게 되면 개통을 자 연계를 하게 되면 전체 임피던스 값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걸 분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단락 용량의 경감 대책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6번. 다음 그림은 변류기를 영상 접속시켜 그 잔류 회로에 진학전류 DG를 삽입시킨 것이다. 선로의 전압이 66kV, 중성점에 300ohm의 저항 접지로 하였고 변류기의 변류비는 300대 5이다. 자, 송전 전력이 자 2만 kW, 역률이 0.8 지상이고 A상에 완전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계전기의 DG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B상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C상의 전류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해 볼만 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만약에 변류기를 제외하고 자 여기 이 부분에는 A상 전류가 여기는 B상 전류가 여기는 C상 전류가 흘러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 정상적인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자 I는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P는 용량이 얼마예요? 2만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자 전압은 66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역률은 0.8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전류가 218.69 암페어만큼의 전류가 정상적인 부하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218.69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218.69의 각 0도, 218.69의 각 마이너스 120,
120도. 여기는 218.69에 플러스 120도의 전류가 흘러요. 삼성 평형 전류가. 자, 이런 상태가 지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변류기가 이제 있으니 변류비만큼 218.69에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218.69 곱하기 자 변류비만큼의 전류가 여기에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변류비가 지금 300도니까 300도 변류비로 나눠야지만 전류가 작아질 것이니까 그럼 여기는 3.64A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는 3.64, 3.64, 3.64A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락 전류가 흐르면 지락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지락 전류를 한번 볼까요? A상의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지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 지락 전류 IG는 자,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지락 전류는 얼마만큼의 지락 전류가 흐릅니까? 자, 여기는 300ohm이 될 것이고 전압은 루트 3에 대한 66 곱하기 10의 3승이 돼요. 그러면 여기를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게 얼마냐? 그렇죠. 자, 127.02 암표의 전류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127.0이고 변류비에 이제 있으니까 127.02 곱하기 300대 5만큼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는 2.12A만큼의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놓은 상태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자, 이제 여기 1번. 지락 전류에 흐르는, 지락 계전기 DG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요? 요게 1번의 해석이 될 것이고. 3번은요, 이거 건전상이잖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AC의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3.64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에는, 자, 이제 A상에는, 여기 보니까 3.64의 전류도 흐르고, 지락 전류인 2.12A가 여기서 흐르는 2.12A의 전류도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좀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그렇죠? 3.64에 대한 0.8 마이너스 j 의 0.6이죠. 역률이 0.8 지상분이니까 플러스 2.12A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토탈 3.64 곱하기 0.8 마이너스 j 의 3.64 곱하기 0.6 자, 플러스 2.1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 이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는 5.49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16번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변류기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그걸 따져보시면 쉽게 접근해서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A 변전소에서 B 변전소로 1회선 송전을 하고 있다. 이 경우 B 변전소의 차단기 A의 차단 용량을 차단기의 전격 용량표에서 정하시오라고 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을 얼마로 줬냐면 10메가 기준을 줬어요. 자, 그럼 B 변전소잖아요. B 변전소. 자, B 변전소에 송전하고 있는데 A 변전소. 자, A 변전소에서의 차단 용량을 선정하시오. 이 부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는 단락 용량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자, 전격 용량으로 구하면 되겠죠. 여기는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0.7과 0.9를 합쳐보니까 1.6이 돼요. 여기는 0.7 플러스 0.9가 될 것이고, 자, 100이 되고 기준 용량은 10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보니까 여기는 625 메가볼트 암페어가 돼요. 625니까 자, 요게 되겠죠. 고로 표에 이거에서 75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더라. 왜? 차단계 용량은 이건 단락 용량이잖아요. 단락 용량보다 크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에 이거에서 얼마짜리를 선정한다? 750 메가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PLC 명령어 프로그램과 예시를 참고하여 레더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레더들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A 접점 주어졌고요. B 접점 주어졌어요. 출력이 주어졌죠. 자, 이걸 가지고 접속을 하라는데 우리는 이 명령어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스타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OR라고 하는 것은 병렬 접속인데 이게 제1그룹이 될 것 같고요. 또 스타트가 있으니까 이게 제2그룹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레더들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스타트가 됐어요. 자, P00입니다. 자, P00. 여기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P00니까 A 접점에 P00가 됐어요. P00. P00가 됐습니다. 거기에 5화예요. 5화. 병렬이죠. P01이에요. 그럼 여기는 5화에 이렇게 P01입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낫이에요. B접점이죠. P02. 스타트. 여기는 이렇게 된 거죠. 자, 낫. P02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5화예요. 5화. 5화에 자, P03입니다. 그럼 여기 어차피 연결된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A 접점에 P03. 이게 병렬로서 연결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자, 직렬로서 스타트를 했어요. 직렬로서. 자, end 낫이에요. P04는 낫이란 얘기죠. 직렬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는 P04입니다. 거기에 out. 자, 출력이에요. 자, P10이에요. 출력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P10 출력으로서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더들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죠.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1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